1970년대 초였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는 보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구두를 닦고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언젠가 성공하겠다는 막연한 꿈 하나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기엔 돈이 아까워 하루 종일 걸어 다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날이 더 많았고 계약서 한 장 못 쓰고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나를 믿는 부모님이 있었고 나 자신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하루였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구두 속 양말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몸을 녹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골목 끝에 있던 작은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연탄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문을 받으러 오던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날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던 차가운 빗물보다 더 강하게 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괜히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는데도 잔을 내려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 더 내 자리로 오기를 괜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나는 커피 한 잔 값을 더 내고 다시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게 도와주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유를 만들어 그 다방에 자주 갔습니다. 계약이 없어도 갔고 돈이 없어도 갔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 대신 물만 마시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나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드릴게요. 나는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영업사원이라는 이야기, 그녀는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둘 다 세상에 기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을 오래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고 비가 오면 같은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반지 하나 없었고 비싼 식당 한번 가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미래만큼은 믿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 반드시 성공할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난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믿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젖은 구두를 말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넘어지면 손 잡아줄 사람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조금씩 늘었고 회사에서도 내 이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희망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본사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 본사에 불려가는 일은 보통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약 문제거나 실적 압박이거나 혹은 정리 통보일 때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낡은 정장을 다시 다려입고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내가 늘 거리에서 올려다보던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은 번쩍였고 로비 바닥은 내 구두가 미끄러질 만큼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곳이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나를 안내한 곳은 대표실보다 더 깊숙한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는 처음으로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일 잘한다더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인생 바꾸고 싶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딸이 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와 결혼하면 자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제안은 기회가 아니라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밑바닥에서 썩기엔 아깝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삶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둠 속에 들어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걷던 모습, 다방에서 웃던 모습, 내 말을 믿어주던 눈빛, 그리고 동시에 회장실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책상, 두꺼운 카펫, 그 방 안의 공기. 그곳은 내가 평생 올라갈 수 없다고 믿었던 세계였습니다. 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사랑과 성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생각은 해봤나? 이런 기회 다시 없다. 자네 인생이 달린 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늘 선택의 여지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우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이건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라고. 그렇게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을 남겼습니다. 나는 결국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평생 도망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방 앞에 서니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을 열면 따뜻한 냄새와 웃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마치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서 있다가 나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나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이 없었는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혼하게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말을 할수록 내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비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선택했군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은 원망도 아니었고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에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지 않을까? 잠깐 기대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고 그녀도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를 보면 걸음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을 지웠고 이름을 지웠고 사랑을 지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지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은 뒤돌아보니 한순간처럼 지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그룹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내 이름이 실렸고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원하면 누구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내 한마디에 회사 수천 명의 운명이 바뀌었고 내 결정 하나로 시장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고 마이크는 늘 내 앞에 놓였습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늘 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면 넓은 거실이 먼저 나를 맞았습니다. 샹들리에는 빛나고 있었지만 집안에는 사람 소리가 없었습니다. 식탁은 길었지만 의자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비싼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 그림을 함께 볼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가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집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돌아갈 곳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나중에는 필요한 말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했지만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주는 아버지였지 마음을 주는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걸. 회사에서는 수천 명이 나를 따랐지만 집에서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거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꿈꾸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 불빛 속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게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이 풍경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걸. 나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그날 밤 이상하게도 오래 잊고 지냈던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작은 다방 창가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내려 했지만 이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희미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 기억은 늙을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과거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비서가 준비해둔 일정표를 넘기며 회의를 하고 결제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하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정 중에는 건강검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책에는 정기검진도 의무처럼 따라오니까요. 병원은 조용했고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나는 휴대폰으로 회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 몸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모든 검사가 끝난 뒤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넘기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아껴 쓰셔야 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평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춰선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시간이 끝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차 문을 닫으면서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미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마지막에 떠올릴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았지만 정작 누군가를 위해 살지는 않았다는 걸. 그때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골목, 작은 다방, 조용히 웃던 그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당신은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평생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는 평소처럼 노트와 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도 아니었고, 투자도 아니었고, 인사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회사와 상관없는 부탁을 하려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이름이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줘.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후회를 지우려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제대로 살기 위한 일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과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를 찾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만 있던 사람이 이제 현실 속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그녀가 있다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시는 작았습니다. 기차역도, 거리도, 사람들의 걸음도 서울과는 전혀 다른 느린 시간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번화가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식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랬고 문은 오래된 나무 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내 인생의 시간이 되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작게 울렸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국 끓는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던 그녀는 문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고 손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 전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내 목소리는 낯설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를 그제야 알아봤습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차분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경계하지도 않았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그저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었지만 그 어떤 가능성도 내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식당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40년의 시간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준비해 온 말이 많았는데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그 말이 내 인생을 설명하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성공한 회장이 아니라 그저 늙은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서 있다는 걸. 나는 겨우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소리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재회가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구석 자리에는 묘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녀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남자,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았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깊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소리가 멀어졌고 가슴에서는 무언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겨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떠난 뒤에 알았어요. 그 말은 책망도 아니었고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떠났잖아요.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그때 이미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성공이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문득 아까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한 눈, 조용한 태도,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습.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 나 알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며 살았지만 정작 내 아들의 인생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소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40년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성공을 선택했던 그날, 내가 버린 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지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몰랐던 삶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서야 내 인생에서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사니? 그 질문은 너무 늦게 찾아온 아버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공장 운영합니다. 말투에는 자랑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설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잘 되니?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빚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했지만 나는 그 뒤에 있는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티며 살아온 시간, 포기하지 않고 견딘 시간,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버틴 시간.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도움 없이도, 내가 되지 않고도 자기 삶을 살아왔구나. 그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조사하듯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고마웠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사로 가자. 그날 밤 본사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의 불은 켜졌습니다. 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계약서 다시 쓰자.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계약은 그룹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조건이 정해졌고 내일이면 서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업 방식 바꾼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기업만 살리는 계약 말고 중소공장들이 같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 비서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어서. 그날 밤 회의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장의 계약서가 다시 쓰였고 조건이 바뀌었고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성공이 아니라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길 바라면서 며칠 뒤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모였고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고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나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겪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준비된 원고를 넘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방향을 바꾸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내 말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협력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이름들이 먼저 나왔고 익숙한 회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회의장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고 기자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실적도 눈에 띄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임원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리스크가 있습니다. 굳이 그 회사를 넣으실 필요가. 나는 잠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 결정은 바로 나는 아들에게, 새 프로젝트 계획을 아들에게, 일거리를 다 몰아주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결과로 증명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계산도 아니었고 시장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늦은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의 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바로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비 오는 날, 다방 창가에 앉아있던 나. 그때의 나는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성공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마무리된다는 걸.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늦지 않았기를. 나는 평생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고 내 이름 앞에는 늘 직함이 따라붙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달렸고 더 높이 올라가려 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나는 많은 것을 얻은 대신 많은 시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뒤로했고 마음을 밀었고 사랑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성공은 분명 대단했지만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늙어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었느냐로 기억된다는 걸 나는 마지막에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다시 사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마지막에서야 시작되었습니다.